왔어? 떨어져. 너 얘기한 소송 있잖아. 그 받아야 되는 돈이 그 몇백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근데 너가 나한테 이걸 맡기면 그 몇백만 원 나한테 줘야 되거든. 내가 공짜로 해주기엔 좀 나도 뭐 경제활동 하는 거 있잖아. 너가 스스로 할 수 있어. 오늘은 너한테 먹이를 주는 게 아니라 먹이 잡는 법을 가르쳐줄게. 전자소송이라고 해서 되게 쉽게 할 수 있거든. 오늘 좀 그런 설명을 좀 해주는 게 어떨까? 오케이. 오케이. 크롬이나 이런 걸 하면 뭐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옛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틀어 네이버에서 대법원 전자소송이라고 검색하면 이런 게 나오거든. 이걸 들어가는 거야. 할 때 공인인증서를 꼭 준비하고 있어야 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나는 소송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민사 서류, 소장 뭐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제일 자주 내는 서면들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아니라도 서류 제출에 내가 해야 되는 게 너 돈 받아야 되니까 민사 소송이란 말이야. 민사 서류로 가는 거야. 민사 본안, 민사 신청, 뭐 지급 명령 이런 게 있는데 민사 신청은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해당 사항은 없고 지급 명령을 해도 되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냥 소송을 하는 게 맞으니까 이 맨 처음 이 소장을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오늘은 민사적으로 내가 소송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한테 맡기기에는 뭔가 소액의 금원이다 해서 맡기기도 뭐하고 이럴 때 전자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쉽게 돼 있어요. 그런 거를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 친구 사례도 그렇지만 저희가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게 몇 천만 원, 억 단위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변호사를 쓰시는 게 좋죠. 그래야 돈을 찾는데 도움은 되는데 뭐 친구 사이에서 혹은 별거 아닌 일로 해서 단위가 뭐 몇백만 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변호사 사무실이나 뭐 로펌 같은 데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 뭐 상담비만 해도 꽤 되는 데도 있고 소송 맡기려면 뭐 1,0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사실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이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 몇백만 원을 내고 변호사를 쓰면 실익이 없으니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변호사한테 맡기기가 뭐한 사건들이 꽤 많거든요. 예를 들면 친구한테 300만 원을 못 받았는데 제 친구처럼 그런 300만 원을 위해서 소송을 해야 된다 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이버에 대법원 전자소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나의 이름으로 쉽게 소송을 할 수 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거 민사 사안에 한정돼 있고 형사의 경우에는 아직은 이런 전자 소송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형사 고소장을 뭐 전자로 낸다 이런 거는 아직은 불가능한 상황이 우편으로 송부를 하든지 아니면 직접 경찰서에 가서 작성을 하든지 하는 방법을 취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건 금전적인 거 받기 위한 민사 소송에 한정돼 있어요. 아직은 전자 소송에 내가 들어가서 하셔야 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건 소장이겠죠. 아무래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지급 명령도 있는데 지급 명령과 그냥 일반적인 민사 소송의 차이에 대해서는 되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전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소장을 가장 많이 작성하실 텐데 써야 되는 말들이 있고 좀 형식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소장에는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제목에 이제 소장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전자소송이 되게 편하게 예시까지 나와 있어요. 그 예시대로 따라서 쓰시기만 하면 저절로 이제 소장이 하나의 파일 형태로 작성이 되는데 소장에서 제일 먼저 작성하는 거는 당사자예요.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고 내가 상대를 하는 사람이 피고예요. 피고가 여러 명일 수도 있고 그럴 때는 피고 1, 2 이렇게 나눠서 적기도 하는데 원고 인적사항을 적으면 돼요. 자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꼭 안 적으셔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주소예요. 주소가 거기 송달의 기준지가 되기 때문에 주소를 잘 적으시고 피고 이름은 좀 아셔야 되죠. 이름도 모르면 소송은 하기 힘들고 이름은 아는데 주민번호를 모른다면 주민번호는 꼭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주소를 안다면 주소를 꼭 쓰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친구가 뭐 몇백만 원 빌려갔는데 잠적을 했다. 주소지에 살고 있지도 않다. 이런 경우에는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변호사로서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은 이름을 쓰고 주소는 주소 불명이라고 작성을 한 채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근데 보통 핸드폰 번호까지는 아시거든요. 핸드폰 번호도 모르면 사실 소송이 불가능해요. 지금 쓰는 번호가 꼭 아니어도 되거든요. 2019년 뭐 내가 돈을 빌려줄 당시에 걔가 쓰던 핸드폰 번호가 뭐다라는 걸 알면 일단은 주소 불명이라고 작성을 해서 소장을 제출하게 되고 그 후에 통신사에 사실 조회를 하는 거예요. 010, 뭐 9999, 뭐 8888 번호를 쓰던 사람의 가입자 정보 일체라고 해서 사실 조회를 하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법원에서 이제 보정명령을 받아서 그 주민번호에 주민등록 초본을 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지금 주소가 어디에 등록돼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당사자는 이제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에서는 청구 취지라는 게 있고 청구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청구 취지는 내가 이 사람한테 받고 싶은 진짜 목적, 이걸 쓰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제 친구가 지금 300만 원을 떼었다니까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쓰시는 거예요. 보통 이자 같은 거를 적는 게 조금 어려운데 전자소송에 들어가면 예시로 어떻게 적는지도 나와 있고, 그걸로 부족하다 하시면 구글이나 네이버에 청구 취지 예시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청구 원인은 내가 위에 지금 3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놓으라고 하는 근거가 뭔지를 청구 원인에 이제 쭉 쓰시는 거예요. 청구 원인에 이제 법을 잘 모르시는 일반인 분들은 막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적으세요. 저는 이 사람과 12년 전부터 친구였고 이 사람과 뭐 같이 볼도 치고 뭐 게임도 하고 당구도 치고, 이런 말은 전혀 쓰실 필요가 없고 내가 3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근거만 간략하게 적으시면 돼요. 나는 이 친구한테 2019년 12월에 300만 원을 빌려줬다. 그 사람은 이 300만 원을 뭐 언제까지 갚기로 했다. 그런 약속 같은 게 문자 같은 데 나타나 있다면 그 날짜를 적으시고, 뭐 그런 날짜가 없다면 300만 원을 본인이 여유 생기는 대로 갚는다고 했다. 뭐 이런 말을 쓰시는 거죠. 근데 여전히 갚고 있지 않다. 요것만 적으셔도 사실 소장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고자 이 소에 이르게 되었다 정도로 이제 말을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좀 세부적인 거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는 약간 상담 같은 게 필요하죠. 많은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없다 그러면 법원 근처에 가면 무료 법률 상담을 할 수 있거든요. 법률구조공단이라고. 그런 데에서 좀 이제 문의도 해보시고 본인이 이제 어떻게 작성할지를 조금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이제 소송을 제기할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할이에요. 어디에다 도대체 소제기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으신데, 보통 모든 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시면 돼요. 그것도 전자소송 사이트에 나와 있어서 이 피고의 주소지가 강남구 압구정동이다 하면 강남구 압구정동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의 주소지는 제주도고 나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으면 제주도에 소재기를 하면 출석을 할 때 내가 제주도까지 가야 되는 불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의 경우에는 원고의 주소지에도 관할이 있어요. 내가 편한 법원에 선택을 해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거든요. 금원 위의 것인 경우에는 보통은 피고의 주소지가 관할 법원이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적으셨으면 다음 버튼 누르면 첨부 서류, 증거 이런 거를 업로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친구랑 나누었던 문자 내역 혹은 차용증이 있으면 가장 좋겠죠. 혹은 이런 게 없다면 통화 내역이라도 있으면 이런 걸 모두 다 업로드 할 수 있거든요. 소증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증거를 같이 업로드해서 제출을 하셔야겠죠. 이 모든 걸 다 하고 공인인증서로 전자선행을 하시면 모든 접속 완료되고, 소송을 공짜로 할 수는 없고 인지대와 송달료라는 걸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인지대는 내가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서 결정되는 금원이 있어요. 인지대와 송달료를 어떻게 납부해라라는 게 나오게 되고, 그걸 납부를 하면 이제 소송이 시작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자소송이 간단하다 말씀드렸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저와 같은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의 디테일한 것들은 좀 문의를 해보시면서 하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소송이 되게 많으시고 막 너고소 이러면서 고소를 남발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막 전자소송 다루는 거 보면 법률사무소 직원보다 더 잘 다루시더라고요. 처음 해보시는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지만 하다 보면 되게 금방 늘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쉬운 거는 민사소송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형사소송은 아직 전자소송화 돼 있지 않아요. 직접 수기로 적어서 경찰서에 접수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은 이제 종이로는 소송을 거의 하지 않아요. 실제로 종이로 진행되던 소송을 수임하게 되면 이거를 전자화 시켜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해요. 그래야 이제 서면 접수나 이런 게 뭐 인터넷으로 바로 할 수 있어서 전자소송이 굉장히 활발히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 만큼 일반인들도 본인이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좀 잘 알고 계셨다가 내 소송이 좀 소액이다 하시면 전자소송을 이용해 보시면 좋겠죠. 이미 제출한 고소장을 수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뭐 철회를 해서 뭐 바꿀 수는 없고 추후에 뭐 소장에 이렇게 적었으나 그 내용에 오류가 있어 수정합니다 하면서 준비 서면 형식으로 내시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청구 취지에 오타가 있었다. 청구 원인에 오타가 있는 건 상관없는데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3천만 원을 공을 하나 더 적었다 이러면 그건 그렇게 단순히 바꿀 수 있진 않고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라는 걸 써야 되는데 그런 건 조금 일반인이 하시기엔 힘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전자소송에 그 양식이 다 있어요. 그거를 이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그 변호사가 무뚝뚝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